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임나일분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정보, 그리고 이제 또 일본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정보를 일단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시민 레벨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파악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공공연하게 고대, 그죠?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는 고대 외의 어떤 지배 기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부정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죠? 일본 사회의 어떤 내면에는 그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그런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꼭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임나일분부서를 구성하는 논거들입니다. 과연 뭘 가지고 일본이 고대, 그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과거에, 그죠? 그리고 그 자료들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거가 이제 중요하고, 또 지금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교과서에 과연 이게 또 어떻게 실렸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나일분부설이 구체적으로 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교과서의 어떤 편집 형태는 분명히 아직도 임나일분부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거는 크게, 그죠? 일본 쪽에 있는 자료,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자료, 그리고 중국 쪽에 있는 자료, 이게 사실은 다 종합이 되어서 임나일분부설을 구성한 거지, 그냥 일본 서기 하나만 가지고 일본 쪽에서 과거에 주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상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일본 서기 속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신공기, 그죠? 이거는 이제 기원이죠. 바로 임나일분부가 이때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설치됐다, 아니면 한반도로 진출했다 하는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게 신공기에 실려 있는 기록입니다. 일본 서기에. 웅략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외왕이 중국 남조의 송에 가서 이렇게 한반도 남부에 대한 군사적인 지배권을 주장했던 그 시기가 웅략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역시 보면 이 한반도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외인들의 모습이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세한 내용은 개체훈명기 쪽에 오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정밀한 기록, 현재 기록 따지면 거의 실록적인 이런 기록들이 역시 일본 서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이게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죠? 일본 서기 기록을 통해서 4세기부터 6세기 무렵까지 뭔가 외가, 그죠? 한반도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게 분명하다라고 이제 일단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본 쪽의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쪽 자료입니다. 그죠?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그 외가, 그죠? 신라 국경에 가득했다는 표현도 있고, 이게 대방계를 침략해 왔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이 외를 퇴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은 이게 퇴치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외의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 자체도 사실은 임나일분부설의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임나라는 표현은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임나가라라는 표현이 있고, 진경대사 탑비에도 역시 임나 왕족인 신김씨, 임나는 김해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신김씨가 김해 김씨니까, 그죠? 김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쪽에 임나라는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본 쪽에만 그런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한국 쪽 자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좀 비교적 자세히 이번 발표에 다루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게 중국 사서인 송서, 남조에 있는 송지양진의 송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지절 도독 외 신라 임나가라 모한 진한 육국 제군사 외국왕이라는 작호를, 그죠? 송나라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외왕무라는 사람의 상표문에 의하면 이 외가 당시에
고구려에 대해서 그죠?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적대감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임날부설이라는 관계가 상당히 그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그 삼국의 사료를 다 활용해서 복원할 수 있는 역사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죠? 송서에서는 그죠? 이 임나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제군사를 이제 권을 인정한 장소 중에 하나로 바로 임나와 가라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뭐 양서에도 그렇고 또 후대사의 한원이나 통전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임나에 관한 표현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임나라는 표현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용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죠? 말썽보화의 이야기로부터 그죠? 이제 그걸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학계의 노력이 있었고 또 일본 학계도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사료를 또 좀 더 정밀하게 읽어보니까 그죠? 그렇게 그 스에마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어떤 군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지배 기구가 존재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기들 스스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이 임나루스 두고는 그죠? 일본 학계의 연구자들은 뭐 후퇴한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죠? 이게 그 뭐 한일 고대 관계사를 하시거나 그죠? 이제 그죠? 고대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그죠? 아 이게 임나루스라는 게 약간 이게 허구구나 너무 이게 과장되게 그 설명을 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됐는데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임나루스의 어떤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고요. 교과서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과서 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그죠? 바로 임나일본부서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교과서, 제가 교과서 6종 정도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그 교과서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 그죠? 첫 번째 보시면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게 지금 외왕부의 상표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송서에 있는 그죠? 외왕들과 일본 서기에 있는 천황들이 어떻게 대응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 내용에서는 임나일부설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구성은 그죠? 바로 그 임나일부설을 구성하는 자료를 그대로 다가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웬만한 고등학생 정도가 이 자료를 차례대로 읽어보면 어떤 결론을 갖냐 그죠? 바로 처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스에마치 간 사람들이 임나일부설을 주장했던 그런 생각 판단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사 교과서인데 교과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거의 한국 고대사 교과서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죠? 변한 3한 단계의 한반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가 있는 단계에 그죠? 이 한반도 지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제 이 사색이 됐죠? 이 보면 그죠? 이 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만 이 가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이 자기들이 주로 지배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는 겁니다. 그 보면 여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진한이나 그죠? 마한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통일했지만 이 그죠? 변한이라고 불리는 가야 지역에서는 소국들이 분립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건 뭐냐 하면 그죠? 반대로 일본 열도의 외는 통합되어 있는 외니까 그죠? 이 분립된 작은 나라로 분립되어 있는 이 가야 여러 나라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죠? 추정을 가능하게 하죠. 그죠? 그 이 지도를 보시면 그죠? 지금 이 한반도 이게 일본사 교과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아니고 우리나라 교과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런 지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532년 국경, 512, 513년 백제가 지배, 551년 백제 회복지, 552경 신라 영역 해서 그죠?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왜 이게 자세히 나오냐? 바로 이때가 그죠? 일본 주장으로 하면 바로 임나일본부가 소멸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이 신라가 영역을 넓히고 백제가 영역을 넓히면서 결국은 이 임나 지역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끼리는 전혀 싸우지 그죠? 아주 미세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일본 교과서는 대놓고 사실은 그죠? 임나일부설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거의 비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죠? 이게 장수왕이 그죠? 백제를 공격해서 뭐 이런 세운 건데 호태왕, 그죠? 광개토 대왕이 하여튼 백제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전혀 이렇게 사실 뭐죠? 왜와 싸웠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죠? 교사 지도서가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과서에 다 써놓지 않아도 그죠?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교과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교사용 지도서를 그죠? 배포해서 읽고 있는가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죠? 바로 이 송서에 보이는 특히 이제 이 무라고 하는 사람 그죠? 바로 웅략에 대응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이 무 때 그죠? 이 백제를 제외한 그죠? 한반도에 있는 신라나 그죠? 임나 가라 그죠? 그죠? 진화 모한한 이런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군사적 지배권, 우위권을 인정해준 이야기가 송서에 실려 있는데 그 대응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외양무의 상표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게 건너서 해북을 평정하기 95국이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뭐겠냐? 요 7번 주석에 한반도인가 조선반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조선반도라고 안 했어요. 그죠? 이거 잘 모른다. 퀘스천 마크로 그죠?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일본 열도 내부면 그죠? 바다 북쪽으로 건너가서 평정한 게 어딜까요? 당연히 그죠? 이 아무리 고등학생들이 뭐 그죠? 역사를 잘 모른다고 해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유추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역시 칠지도. 그죠? 네. 칠지도 사실은 이게 그 임날부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백제가 조공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여준다고 과거에는 일본 서기의 기록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칠지도를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해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꼭 그죠? 그 백제가 헌상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증렬했거나 이런 정도로 또는 하사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예, 그런 내용에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그죠? 칠지도라는 자료도 일본 서기를 만약에 읽어봤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백제가 그죠? 이 외왕에게 헌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죠? 이 임날부서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이 일본 고등 교과서에 모두 다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 사료에 쓰인 내용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자료를 그냥 엮어서 그 당시 역사상을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 다시 그죠? 현대판 임날부설이라는 걸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료들 광개토 비 그죠? 칠지도, 송서, 외오왕에 관한 자료들이 전부 다 실려 있습니다. 더 문제는 교과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이 임날부설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회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고 현재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신공황후를 모신 신사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신공황후가 그죠? 사만정벌한 그림이 가운데 이 지금 일산 밑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신공황후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신공황후가 그죠? 큰 일본식 활이다 직궁으로 그죠? 여기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만정벌이라고 하는 그런 그죠? 글씨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게 문해숙내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사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다케우치노 스쿠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신공황후를 도와서 이게 한반도를 정벌하는데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일본 서기에 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통 사만이 있던 단계로부터 임나가 있었고 그죠? 그게 다시 이제 이 백제가 진출해 와서 임나직을 상당히 갉아먹고 이 가라가 이렇게 작아졌다 그죠? 이런 식의 이게 임나라고 돼 있다 크게 그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인식들이 이제 그죠? 통용되고 있는 이게 누구냐면 근대 여성의 얼굴을 한 신공황후입니다. 이게 우표에 일단 등장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역시 그죠? 이 지금 일본 그죠? 제국 화폐 그죠? 있는데 이 신공황후예요. 서양예처럼 보이지만 이 서양화된 그죠? 이미지의 이 신공황후를 역시 그 화폐로 했죠. 자, 여기 보면 다시 이 사람이 문해숙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근대 집회에 누가 등장하냐? 신공황후하고 그죠? 문해숙 둘 사람 다 누구죠? 한반도를 정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폐를 만든 의도를 생각하면 이거는 뭐 이미 한반도는 그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 지향점이 바로 근대 일본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뭐 굉장히 이렇게 그 임날부설을 둘러싸고
그죠? 그 다양한 논의를 해왔고, 그죠? 또 그 어떻게 보면 정치에 젖고 어떤 지배 기구로서 또는 어떤 그죠? 그 군사적인 점령 뭐 조직이랄까 이런 것으로서 임날부서는 부정이 됐습니다. 그죠? 부정된 상태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일본 열도의 세력이 한반도에 반드시 올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철 자원의 확보예요. 이게 일본이 5세기 중엽까지 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철을 만들고 섰죠.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의 철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게 단순한 교역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뭐 용병으로 와서 했는지 아니면 일본이 주장한 것처럼 직접 군사를 파견해서 뭐 빼앗아 갔는지, 그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철의 확보라는 문제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가로놓여서 보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일본 외가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 최근에 나온 교과서 같은 경우는 철을 중심으로 전부 다 그죠. 이 4, 5세기 일본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세히 다루려고 했던 것은 이 송서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외왕이 받았던 작호가 깁니다. 그래서 사지절 도독, 그죠? 외백제 신라 임나가라 진한 모환 칠국 제군사 안동 대장군 외국왕이라고 하는 그죠? 그 긴 명칭인데 이거를 그죠?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지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칭호고, 그다음에 도독, 그죠? 도독은 우리가 뭐 총괄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총괄하느냐면 외로부터 시작해서 외백제 신라 임나가라 진한 모환 칠국의 제군사, 그죠? 모든 군사적인 사물을 총괄한다. 이게 그죠? 이 도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독부터 시작해서 칠국 제군사까지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그다음에 안동 대장군은 그죠? 바로 이렇게 장군호라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중국에서 그죠? 주변 국들에 대해서 방향과 그 나라의 위상 크기 이런 걸 따져가지고 준 장군의 호칭이고,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외국왕이 바로 이 그죠? 자기 나라 그죠? 이 외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의 왕이다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지의 사항을 그죠? 동시에 인정한 게 바로 이 작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죠? 송에서 백제를 빼고 나머지 그죠? 외신라 임나가라 진한 모환 육국 제군사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죠? 한일 사료를 넘어서서 그죠? 제3자인 중국 사료에도 그죠? 임날문서를 지지할 만한 자료를 그죠? 자료로 그죠? 쓸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번거롭지만 전체 인용을 해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죠? 삼국사기에도 이 5세기대 그죠? 일본의 외가 신라를 여러 차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 약 100년간 5세기 100년간 그죠? 19차례 등장을 하고 그 중에 17번이 그죠? 신라를 공격한 기사입니다. 눌지마리간 그죠? 431년에 외병이 동쪽 변경을 침입해 와서 명활성을 포위하시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명활성이 어디냐면 경주 시내 보문단지 들어간 입구에 그죠? 그 입구에 그 동쪽에 오른쪽에 있는 성이 명활성이고, 이거 사실은 그 경주 시내에 있는 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지금 그죠? 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역시 444년에는 그죠? 외병이 금성을 에워싸고 10일 동안 그죠? 그 있다가 결국은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금성이라는 게 결국 경주 바로 서울의 신라의 수도인데 신라의 수도를 외가 이렇게 둘러쌌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세기대 외가 한반도에서 뭐 활동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오히려 삼국사기의 사료를 무시하는 게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도 삼국사기에도 이런 사료들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또 일본 서기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일본 서기 웅략기에 일본 열도의 외인들이 이 신라를 그죠? 이렇게 공격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체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설화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소아 한자숙례라고 하는 인물은 그죠? 인물은 굉장히 그 소아 씨의 조상으로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자료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웅략이 바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송서에서 한반도 여러 지역의 제군사로 도독 제군사로 인정이 된 바로 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일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 교과서에 보신 것처럼 그죠? 이 일본서기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이 5세기나 이런 뭐 6세기까지도 그죠?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뭘 그 생각하느냐면 왜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1350년부터 시작해서 그 뭐 1419년 정도까지 그 왜구가 끊임없이 고려와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진왜란이 있어서 또 7년 동안 그죠? 전쟁을 치렀고 그죠? 그리고 다시 청일전 연전을 거쳐 가지고 한반도가 식민지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죠? 고대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꾸려가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일본 열도의 세력이 끊임없이 한반도를 침략해 왔다고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설명입니다. 신공항우와 문해숙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한반도를 정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도 다시 재생됩니다. 또 근대에 와서도 아까 화폐에서 보신 것처럼 그죠? 다시 신공항우와 문해숙례 이야기가 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에서 아니면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는 점을 주목을 해서 그죠?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그런 논의는 뭐 일본의 신사든 일본의 맛질이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재생산되고 이게 소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우리가 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